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면 축하합니다. 그 뜻은 당신이 성공을 향한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니까요. 그들이 싫어하는 그 길로 걸어가세요. 당신은 반드시 원하던 성공을 만날 겁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공과 고립, 고독의 관계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된 인사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자신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완벽한 갈피를 잡고서 외로움을 성공의 그림자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교성이 좋으며 때로는 의지하고 또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 물론 듣기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들이 마냥 좋게 보이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나아가는 과정을 위해 보내는 사람. 물론 모두가 하나의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 직전의 사람들은 반드시 후자의 경우를 지나쳐야만 하죠. 즉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론리 챕터, 혼자만의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크리스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모두 다른 캐릭터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당신에 대한 인상은 그들이 경험했던 당신이란 사람의 기본적인 뼈대 위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로 살을 붙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챕터에는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면 예전 친구들과 잘 맞지 않게 된다는 것.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그들도 더 이상 지금의 당신과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뜻은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서로가 잘 안 맞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니 인생을 바꾸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순히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에게 예전의 코스튬을 들이밀어주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과거의 스스로의 캐릭터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어렵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변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예전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너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그래서 자기 재창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느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그렇게도 많은 겁니다. 나에겐 보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정한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내가 있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대상관계, object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은 당신의 살아있는 온전한 복잡한 모습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당신의 버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로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투사로 색칠된 단순화된 당신이라는 캐릭터와 말이죠. 대상관계 이론에서 대상, 오브젝트는 물건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에 대한 내면화된 이미지, 마음속에 저장된 그림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담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머릿속의 스케치, 초상화 형태로 들고 다니죠. 그리고 상황마다 그 캐릭터를 꺼내봐요. 그래서 당신이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면 대부분의 경우 저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던 당신이라는 이미지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역할로 당신을 다시 밀어 넣으려고 하죠. 찰스 쿨리는 이 부분을 거울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반사를 통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울들이 계속해서 예전의 당신만을 비춘다면 새로운 자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을 사회심리학의 자기검증 이론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호작용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각본을 흔들어버리면 마찰이 생기게 되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기 이미지가 부정적인 참가자들은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조차도 타인에게 자신의 비관적인 자아관을 확인받을 수 있는 상황을 더 편안해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지만 일관된 상태가 낯설지만 긍정적인 가능성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을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개종 이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쾌락과 방종, 온갖 산만함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신앙의 전환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옛 친구들에게 설득시키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고 해요.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단지 회의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츠제럴드 소설에서 제이 개츠비는 처음에는 제임스 개츠라는 이름의 가난한 시골 소년으로 자신의 출신을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려한 백만장자로 스스로를 재창조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갑자기 등장한 촌스러운 신흥 부자로만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정체성의 창조는 사람들이 그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주기를 집단적으로 거부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넬슨 만델라는 처음에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는 불같은 혁명가로 출발했습니다. 27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더욱 굳어지고 복수심에 불타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가 몸소 보여준 것은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창조가 진짜로 굳어진 일은 그가 예전의 만델라를 기억하는 좁은 사람들 바깥으로 세계 무대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을 때였습니다. 데이비드 보위는 처음에 런던에서 이름을 알리려 애쓰는 무명 가수로 시작을 했죠. 당시에 그는 아주 평범한 음악씬 안에서 이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의 돌파구는 끊임없는 자기 재창조였다고 해요. 그는 처음엔 지기 스타더스트가 되었다가 신 화이트 듀크가 되었다가 또 수많은 다른 캐릭터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변화는 하나의 무리, 한 도시, 한 관객층을 뒤에 두고 떠나는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전의 보위의 모습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바울도 한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죠. 회심 이후 그는 그들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은 그를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의 모습에서 옛날의 사울을 지워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수년간의 여행, 새로운 공동체들과의 만남이 지난 후에야 바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 각본은 그대로 반복돼요. 술을 끄는 친구는 한때 언제나 함께 놀던 믿음직한 사고뭉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롭게 찾은 금주 생활은 모임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날카롭게 비추어 버립니다. 내성적이었던 동료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 예전에는 조용해서 예측이 가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자신감이 잘난 척이나 거만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절을 맞아 집에 돌아온 젊은 청년들은 한때 어색하고 서툴렀던 10대였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장했어도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아이 취급하며 대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따라가기 버겁고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변하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는 종종 자신의 환경에서 탈출하는 일을 필요로 하죠. 변화는 단지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옛 자아들의 중력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 외로움에 대한 챕터를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건 조금 낯선 일일 겁니다. 좋아, 나는 지금 이걸 붙들고 있고 나는 예전 패턴, 예전 습관, 예전 생각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어. 나는 지금 친구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이 행동을 하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뱉어버리곤 합니다. 이러면 친구들이 나를 더 잘 받아들여 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들과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말은 곧 그들 역시 당신과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동기와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대부분 당신을 예전 모습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입니다.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당신의 옛날 이미지로 당신을 다시 끌고 가려는 힘이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 자체를 바꾸는 일이 그들에게는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왜 자기 방식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어찌됐건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외로움에 대한 그 장이 마치 유리구슬 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준다면 지금 영상에서 나는 이 관점은 바깥에서 그 유리구슬 안을 들여다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이 꽤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크리스의 메시지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더 나은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묵묵히 다음 챕터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께 꼭 닿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또한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